저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제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는 이제 가장의 역할도 했는데, 그 시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12시간 정도 이제 근무한다고 치면, 집에 있는 시간은 이론적으로는 12시간이지만, 거기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 빼면은 사실은 한 두세 시간 정도의 그 여유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하고 뭐 이제 집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거의 가장의 역할은 못한다고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퇴직을 지금 하게 되면 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한다는 건 직장인의 신분에서 가장의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내가 이제 그 뭐 직장을 다닌다는,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활비를 보탠다는 이유 때문에 가장의 역할에서 가족들이 역할을 지금 하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았죠. 아빠긴 아빠인데 이름만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름만 아빠여서 실제로 지금 아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대표적인 역할 변화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이제 가사 분담이 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저 혼자 직장 다녔었고, 제 배우자가 이제 가사 일을 전담했다고 쳤을 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양해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직장에서 역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분담은 직장 다닐 때하고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말만 하고 행동으로 지금 안 하게 되면 가족들은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 다닐 동안에는 뭐 집에서 이제 밥을 한 끼만 먹었다고 하면 제 배우자는 한 끼만 식사 준비를 지금 하면 됐었는데, 집에서 세 끼를 지금 먹게 되면 세 끼를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가사의 일이, 가사에 대한 부담이 가장이 퇴직을 함으로써 주는 게 아니라 더 늘게 되면 가족들은 사실은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에 대해서 는 만큼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리를 한다든가 분담을 지금 하지 않으면 서로 지금 불만 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 준비 중에 하나는 가사 일을 지금 어떤 식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뭐 요리학원을 좀 다니시라고 그렇게 권장을 좀 드리는데, 그 혼자 사는 연습을 지금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이제 가족 행사를 좀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 다 이제 이 가족 행사에 대해서 약간 열애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배우자가 그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하는 수가 있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명절이라든가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가 되고, 이제 여러분의 어떤 존재감도 가족들이 느끼면서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변방에서 주변 사람 역할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보람을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외로움을,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있어도 가족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정의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기둥이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교육하고 이제 멘토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지금 하고 이제 뭐 퇴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할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퇴직하고 이제 뭐 좀 지나가고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될 수가 있는데, 퇴직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직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나 손주한테 그 교육과 관련된 멘토 역할을 지금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퇴직자의 어떤 그 직업 경험을 지금 바탕으로 뭐 자녀의 어떤 그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손주한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인생의 어떤 교훈을 지금 준다든가 이런 걸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하고 어떤 멘토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롤 모델이 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녀라든가 손주하고 얘기할 때 뭐 소통을 촉진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연결을 지금 좀 강화하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신할 건지, 그것도 이제 한번 퇴직 전에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주 양육자 역할을 지금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퇴직 후에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그 퇴직자는 대부분 이제 손주를 돌보는 주된 역할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손주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간에는 이제 손주를 돌보고 뭐 학교 숙제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걔네들을 이제 픽업해오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되면서 자녀를 대신해서 이제 주 양육자 역할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소통도 열심히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공부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주 양육자 역할을 하기 위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정서적 지지를 좀 제공하는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동안에 직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지금 어떻게 이제 해소했는지 여러분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지금 그 아이들한테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시게 되면 자녀는 이제 뭐 부모로부터 뭔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부모한테 더 큰 신뢰감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다 이런 부분들이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건강에 뭐 심리적 건강이라든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퇴직자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족의 따가운 이렇게 눈총을 지금 받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느끼게 이제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스트레스만 느끼면 괜찮은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뭐 수면 장애라든가 고혈압, 심장병 이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빨리 이제 가정의 어떤 그 역할 변화에 적응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 이제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내 직업하고 이제 정체성하고 거의 이제 일치가 됐는데, 퇴직 후에는 이 정체성을 잃게 되면 약간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직업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제 정체성이 실업자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어떤 그 자기 역할을 좀 충분하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아빠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뭐 이런 역할을 찾아야 되는데 일도 없고 그다음 이제 가정에서 어떤 역할도 없게 되면 나는 존재의 가치를 지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 변화에 빨리 적응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증하고 불안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정체성을 지금 빨리 찾게 되면 그 역할에 이제 몰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가사 분담도 안 하게 되고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사실은 몸은 편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은 불편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 이제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어떤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 그다음 마음의 벽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동안 열심히 해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체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불안감을 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달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불안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 이제 뭐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그다음 뭐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남자는 부엌 출입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뭐 손에 물 묻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인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예를 들어 남편도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가사일을 전담하는 건 결국은 이제 아내한테 몰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불공평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맞벌이 하는 것도 공평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사일도 공평하게 하는 게 이제 맞겠죠. 정말로 지금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적응 기간이 조금 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이라도 최소한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 뭐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 이제 연습을 좀 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설거지보다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먼저 해보시라, 이걸 권해드립니다. 요리를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제 설거지하고 뭐 이런 치우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요리부터 이제 먼저 해보시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면 사실은 설거지는 보람을 느끼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거지는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요리를 지금 하고 나면 가족들부터 맛있다, 아빠 요리 되게 잘했네, 계속 먹고 싶다, 뭐 이런 반응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취감도 느끼면서 보람도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미 앞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설거지 하는 게 별로 귀찮지가 않은데, 요리를 안 한 상태에서 설거지를 지금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귀찮음 때문에 설거지가 조금씩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건 요리를 좀 먼저 한번 해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는 저절로 이제 따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는 용기를 좀 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 그게 어려우시면 커피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타보시는, 정말 이제 쉬운 거부터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